의원님 혹시 김남국 의원과 연락하시거나 봤는데 보셨어요 얼굴을? 저 김남국 의원하고 하면 인사도 잘하고 예. 악수도 하고 그러는 사이인데 예. 아주 애써 외면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남국 의원이? 김남국 의원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는데 김남국 친하기 의원 때문에 말을 못한 적이 많아서 근데 예. 하여튼 뭐 저한테 서운한 게 있는지 모르지만 예. 어쨌든 저기 본회의장에서 몇 번 눈 마주칠 기회가 있었는데 안 마주치고 김남국 의원이 애써 외면했습니까? 외면하는 거 보니까 어깨를 안 주무르는 거예요? 예? 어깨를 주무르지 않으셨군요. 어깨를 김남국 의원이 눈길도 안 주무르고 사람 관계가 참 힘듭니다. 네, 우리 청자분들이 기다리시는 한판 쓴소리 시간이 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재호 고문님이 개인 사정으로 오늘 못 오셔가지고 결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상 전출하시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 교수님과 네, 김 의원님 인사 나눠주시고 영혼의 짝꿍이 오늘 안 왔군요. 괜찮으십니까? 외로워 보이셔서. 좀 뭐 외로울 것까지는 아닌데요. 계시면 참 빨리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고독한 미식가 말고 고독한 대식가. 괜찮다. 고독한 대식가. 예, 또 당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혁신위원장 이제 새로 임명이 됐습니다. 김은경 교수가 임명이 됐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금감원 부원장까지 하신 분. 예, 의원님은 이번 인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이분에 대한 그 인물평은 우선 알지를 못하고 어떤 분이 모른다. 뭐 그걸 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인물평은 아니고요. 예. 좀 구도상으로 생각하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한 그 혁신위는 매우 제약적이다.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지대하게 미칠 것이기 때문에 또 이 혁신위를 둔 배경도 진짜 당을 환골탈태할 정도의 그런 의지를 갖고 한 거냐? 그러기보다는 이재명 대표 체제를 연명하기 위한 뭐 그런 방안에서 안출된 것이기 때문에 별로 그 여러 가지 나갈 방향이나 뭐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무성한 하겠습니다만 별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기대를 하지 않는다. 별로 이분한테 또 혁신위원장이나 혁신위에 주어진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혁신기관에서 명칭, 과제, 역할 다 논의해서 정하도록 하겠다. 모든 걸 맡기겠다. 정권을 주겠다. 그 모든 걸 맡기면 이재명 대표가 퇴진하면 딱 깔끔한 텐데. 모든 걸 맡기고 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뭐 미련이 남고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당직이나 직책은 누구든지 맡을 수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이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특정인의 리더십에 의존하는 건 매우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사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의원님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저는 이름을 거론하고 직접 사퇴하시라고 하니까. 근데 당내 의원님들 생각은 그 다수가 아니신 것 같은데. 일단은 다수 아니죠. 그러나 소수의 목소리라도 민심에 근거한 말씀을 대변해야 되겠다. 그리고 표출이 이걸 뭐 표 대결에서 소수냐 다수냐를 하기 전에 작은 목소리라도 크게 들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민심에 근거하고 있다면 저 양적으로 소수냐 다수냐가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물러나는 게 혁신의 첫걸음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면 이재명 대표 대체할 대안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다른 인물이 있느냐? 대안부재론. 그 박정희 시대 때 전두환 시대 때 들어본 얘기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물러나면 뭐 남침이 북한의 남침이 있을 것이고 뭐 국가 안보가 흔들리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 세 분은 뭐 박정희 시대를 잘 모르시겠지만 진 교수님은 잘 안다. 진 교수님은 하여간 많이 들어봤던 얘기들인데 민주당에서 저기 A라는 사람이 안 되면 B라는 사람이 하는 거고 B라는 사람이 안 되면 C라는 사람이지. 그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나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안 좋은 아주 최악의 그 결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유능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 말하면 뭐 국정을 끌고 갈 리더십이던가 당을 끌고 나가 위기를 돌파할 리더십이 있어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뭐 결함이 있어도 흠결이 있어도 또는 믿을 수 없어도 그냥 부득이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 한다. 이것처럼 좀 처참한 평가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이 사람이 어떤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시점에 꼭 필요한 인물이다 이런 거를 내세워야 되겠죠.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을 이라 하더라도. 예. 근데 대안부재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이재명 아니면 대안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당은 문 닫아야 돼요. 어쩔 겁니까 만약 구속되면.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지 대안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분이 거기에 있는 한은 대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재명의 역설인데요. 예. 이재명의 역설인데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네. 1년 전쯤 됐네요. 1년 전쯤 전당대회에서 78.8%라는 77%.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거의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강성 지지자들에 의해서 뒷받침받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조금 더 비판하면 그냥 박살내죠. 집단적인 융단 폭격을 가하듯이. 그리고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도 어쨌든 1위 아닙니까? 예. 그 정도로 지금 당에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당의 활발한 공론화, 예를 비판, 이견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이재명 대표의 뭐 책임론이니 이재명 대표가 리스크니 그 넘어서 당의 활력을 더불어민주당 여러 의견들이 좀 꽃 피우고 여러 합리적인 논쟁 끝에 그 일정한 결론이 도출되도록 해야 되는 이 민주적 절차를 이재명 대표라는 강력한 어떤 그 리더십이라고 해야 되나 힘에 의해서 그게 딱 눌려져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다양한 집단 지성이 발휘하려면 딱 틀어막고 있는 것을 뒤로 물러나게 해야 그게 가능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이번 혁신위원장 선정 과정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휘둘렀다기보다는 내부에서 다양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선정까지도 굉장히 오랜 과정이 걸렸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내경 전 혁신위원장이요? 아니요. 아니면 이번 혁신위원 김은경 교수. 글쎄 뭐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드러나는 게 없어서요. 내부의 뭐 공론화가 얼마나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알지도 못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3명이 됐다, 2명으로 압수됐다 뭐 이런 얘기만 들었을 것이고 예. 그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게 뭐 공론화가 되고 그거에 대한 평가가 있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제 김종민 의원이 이제 이재명 체제 1주년인 8월 말까지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비대위로 갈 것이냐 토론하자고 제안을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뭐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하고자 하는 뭐 그 꿈을 이루는데도 도움이 될 거고 대선을 위해서도 예 그리고 본인의 여러 가지 하여튼 지금 당대표 1년 하면서 드러난 리더십의 문제점 뭐 보완해야 될 점도 많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이 지고 있는 사법적 의혹 그것도 지금 굉장히 무거운 짐이고 그를 당하고 자꾸 방탄정당이라는 걸 때문에 지금 거의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본인의 말대로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버린 꼴이 됐거든요. 그건 진짜 아주 독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당원을 위해서도 매우 안 좋은 프로그램이고 예. 본인을 위해서도 그건 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는 것이 당에 빨리 여러 가지 혁신적인 지혜들을 모아서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혁신위에서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이재명 사퇴가 혁신이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저는 가장 그러면 혁신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한 것으로 봅니다. 기대는 안 하지만 예. 만약에 그런 결론을 내고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 요구를 했다. 그러면 진짜 방향을 잘 잡고 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에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 각종 리스크에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도덕성을 상실한 것도 대부분 다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대표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표가 물러나고 두 번째 민주당을 여기까지 잘못된 길로 끌고 왔던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강성들 있지 않습니까? 철험해라든지 이 사람들 다 이선으로 물리고 그다음에 강성 지지층들 이분으로 나가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모습들을 정확하게 보인다고 한다면 예. 이게 사실 혁신의 핵심이거든요. 예. 이거 빼지 않고 뭐 여기 고치고 저거 고치고 이거는 사실 그냥 문의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및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당내에 짙게 깔려 있는 강성 지지자들의 삐뚤어진 일그러진 그런 행태들을
조금 더 누를 수 있는 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혁신위에서 이재명 대표 사퇴 의사, 그러니까 혁신이다, 그게 혁신이다라고 혁신위에서 결론을 내릴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실까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권을 본인 줬다. 스스로 네, 만드는 정권을 주겠다. 혁신위에서 그런 결론을 냈다면, 근데 그런 이재명 대표한테는 지금 용기와 배짱이 필요해요. 용기와 배짱. 지난번 이내경 위원장 같은 그런 분들을 해서 지금 온갖 지금 비판도 받고 저 지탄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당에도 타격을 줬고 이제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에게도 어떤 칼날을 들이댈 수 있는,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 정면으로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분, 강단 있는 분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혁신위가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당의 여러 가지 혁신적인 것에 휘둘릴 수가 있어요. 쇄신의 칼을 휘둘릴 수가 있어요. 의원님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본인 마음대로 전행을 휘두르는 것처럼 말씀하시긴 하지만 원내 지도부 구성에서도 그렇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상임위원장들 교체가 되고 간사들 교체되는 과정 쭉 제가 봤는데 몇몇이 멤버들이 친 이재명계라고 볼만한 사람들이 다 없고 탕평책 오히려 거꾸로 비명이나 반명 쪽에도 힘이 실렸다라고밖에 아니 볼 수 없는 그거는 그림이던데. 뭐 상임위원장 선출은 뭐 선수 나이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게 예. 뭐 친명 비명을 나눠서 배분한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예. 뭐 이재명 대표 체제, 강고한 체제였어도 그거를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뭐 일정한 불문율, 예를 들어서 당직과 국회직을 겸임할 수 없다. 그건 오래된 여야 간의 정치권의 인이니까 그건 그대로 순리대로 바꾼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뭐 이재명 대표의 무슨 그 상임위원장이나 뭐 이런 부분에 이재명 대표가 뭐 전단적으로 독단적으로 했냐 안 했냐가 이재명 대표의 뭐 쇄신의 그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 동의안 이제 부결됐죠. 의원님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당에서는 이제 한동훈 장관 발언이 우리를 좀 자극했다 이런 말씀도. 아이 그거는 저 뭐 괜히 그 말도 안 되는 찌질한 얘기고요. 한동훈 장관의 비겁한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비겁한 얘기다. 한동훈 장관이 뭐 저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어떻게든 얘기할 것이라는 걸 예상 못하고 그 사람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결할 거를 부결로 해야 되겠네. 이러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요. 예, 그건 그 핑계 댈 일은 아니고 예. 본래 우리 당에 뭐 저를 비롯해서 당내에 그거는 온종주의가 있는데 온종주의가 굉장히 고착화되고 찌들어 있죠.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뭐 우리 당의 주류를 이루는 분들이 운동권 출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동지의식 갖고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예. 또 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돌 경우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점에도 사실은 많은 혼란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사례에서 민주당에서 부결시켰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노웅래 의원이나 또는 이재명 대표 건이나. 그런데 이제 이분들 이 경우에 수사받고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앞에 분들보다 뭐 더 중요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럴 때 뭐 가결을 해야 되나 이런 혼란스러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당의 어떤 민심에 대한 그 바로미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둔감증이 있습니다. 민심 둔감증.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결론이 나오기 쉽죠. 14일 본회의장에서 윤관석 의원님이 의원님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다. 예. 질문이 있는데 그때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표결 전에 아마 의원님 어깨 주무르고 계셨던 것 같은데. 분명히 이제 본회의장이 되니까 사진 찍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여러 추측이 있을 건데. 예. 근데 내가 윤관석 의원 보고 치워버리니까 할 수는 없잖아요. 친한 사이인데. 친한 사이세요? 예. 아. 사진 찍히면 분명히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있을 아이고 수 있는데. 매표행위가 아닙니까? 근데 뭐 그냥 용역을 제공하는. 그래서 그냥 어깨를 저 윤관석 의원이 친한 사이라 예. 뭐 어깨 주무르는데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그만두러 할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제 취임 100일이 됐는데 총선 승리 필승 카드가 불체포 특권 포기다. 민주당이 못하는 거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또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네요. 저는요. 예. 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나 국민의힘에서 네.
더불어민주당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우리 당이 희망의 등대로 생각하는 데가 국민의힘.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심 바짝 차리게. 아하. 우리 당에서는 뭐 우리가 죽서도 예. 저당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더 죽으니까 어. 그런 표곤함이 있어요. 의지할 곳이 있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갤럽이 지난 13일에서 15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보면 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4%, 난영난제입니다. 예. 서로 위로받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예. 그분들도 우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희망의 등불로 생각하고 있어요. 둘 다 쌍방이 쌍방이. 상대를. 거기다가 이제 조국까지 나온다고 하니 그래서 국민이 볼 때는 둘 다 절망이죠. 둘 다 절망. 절망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김기현 대표 잘하고 있다 29%, 잘못하고 있다 57, 이재명 대표 잘하고 있다 32, 잘못하고 있다 60. 거의 정말로 이 또 비슷비슷하네요. 두 대표에 대한 평가도 난영난제. 제가 볼 때는 그 비호감도가 예. 호감도보다는 비호감도가 크네요. 더 많아질 겁니다. 예. 예. 서로 못하기 경쟁을 하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게 이게 정당 정치 회복. 둘 다 물러나는 게 둘 다 풀어야 됩니까? 아, 예. 한국갤럽에서 13일 내가 뭐 15일 국민의힘까지 물러나라고는 안 하고요. 조사한 내용. 자, 아까 지금 진 교수님이 조국 전 장관 말씀도 했는데 출마설 계속 나오네요. 우병호 전 수석과 함께. 지금 뭐 당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으시고. 근데 우리 당에 지금 막 순백의 완전 무결한 정당으로 예. 국민들한테 인정받고 막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는 상황 속에서 조국 전 장관이 나온다 그러면 타격이 좀 있죠. 아니 이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하는데 예. 우리 당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지금 흠결이. 아, 흠결이 한둘이 아닌 상황에서. 그죠? 뭐 이것저것 막 뭐 저기 쥐레바 다 터지듯이 터지고 있는 상황에 예. 조국 전 장관이 장관의 나온다고 문제가 해서 나온다고 해도 타격 비중이 없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하. 왜냐면 그거는 다른 게 워낙 또 저 이슈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 중에 하나의 n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당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뭐 크지 않을 것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비중이 의원님 생각은.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건이 뭐 의미가 없다는 거 출마권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워낙 여러 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됐다는 의미입니다. 이왕 망친 몸이라서 뭐 하나 더 붙는다 그래가지고 티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이제 조국 전 장관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고 당 내에서도 이제 출마를 가다 종용하는 사람들 또는 부추기는 예. 사람들이 있겠죠. 예, 제가 볼 때는 조국 전 장관이 나오면 예. 지지자들이 결속이 된다. 뭐 이런 또 계산을 하시는 분도 있다.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김남국 의원 윤리위 그 자문위원회 출석해서 어제 소명을 했습니다. 의원님 혹시 김남국 의원과 연락하시거나 봤는데 보셨어요 얼굴을? 저 김남국 의원하고 하면 인사도 잘하고 예. 악수도 하고 그러는 사이인데 예. 아주 애써 외면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남국 나는 의원이? 김남국 의원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는데 김남국 친하기 의원. 때문에 말을 못한 적이 많아서 근데 예. 그좀 뭐 하여튼 뭐 저한테 서운한 게 있는지 모르지만 예. 어쨌든 저기 본회의장에서 몇 번 눈 마주칠 기회가 있었는데 예. 안 마주치고 김남국 예, 의원이 애써 외면했습니다. 외면하는 거 보니까 뭐 어깨를 안 주무르던가요? 예? 어깨를 안 주무르지 주무르던가요? 않으셨군요. 어깨를 김남국 의원이. 눈길도 안 주고 사람 관계가 참 힘듭니다. 예. 예. 그러네요. 여기 또 한판승부에 와서 또 할 말은 하고 예. 뭐 그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 예.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말 조심해야 되고 말 그렇죠. 조심하면 또 이제 김은경 그 새 혁신위원장이 이제 임명 직후에 그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질 수도 있었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이 아닌데 뭐 어떤 검찰 쪽이나 어떤 수사기관에 의해서 뭔가 또 만들어질 수 있겠다. 혹은 뭐 또 다른 세력에서 만들어질 수 있겠다. 주어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팩트 자체로 인정 안 하시는 뭔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건 혁신이 글쎄. 아니라 이건 뭐 글쎄 그거는 민심의 눈높이 기준하고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심심하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그거는 녹취를 그 다 사실이 들었는데 사실관계가 예. 그 제기된 의혹이
뭐 증거가 확실하게 그 종합적으로 보지 않는 한 예.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유보하는 걸 몰라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건 검찰이 조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검찰 조작 얘기까지 안 나왔고요. 일단 뭐 의원님 누군가 말씀하신 조작했다는 대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 글쎄, 정도 입장인 것 그거는- 같습니다. 그거는 글쎄 저는 뭐 이거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고 예. 방식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 녹취록을 다 읽어봤는데 다 들었는데 예. 예. 자, 외통위 계시니까 한중 갈등 얘기 좀 해보죠. 이제 5명 중국 갔던 의원들이 돌아오셨고 이제 관광 재개에 대한 이슈도 제기하고 왔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또 지금 뭐 뇌물성 외유 아니야 이런 비판까지 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싱하이밍 싱하이밍. 대사 네, 예, 대사. 그 해프닝이 건 때문에 네. 무슨 중국을 뭐 못 가게 한다 이런 것도 좀 우습습니다. 뭐 이렇게 요란 떨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 갈 스케줄이 있으면 가는 거고 뭐 공적인 활동을 하는 거니까. 다만 근데 이제 여당 쪽에서 문제 제기하는 그 여비 비용 이것은 명쾌하게 좀 밝힐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가 뭐 괜히 중국의 비용으로 당국의 비용으로 갔다라고 하면 뭐가 좀 찝찝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어떤 경위로 어떻게 해서 어떤 근거로 했다는 걸 명쾌히 밝혀야 좀 국민들 그런 여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논란될 때는 외국 정부나 외국 당국의 돈으로 그 당사자국에 가는 거는 좀 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회에도 예산이 있거든요. 예. 우리도 그러고 먹고 사는데 뭐 크게 중견국가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가면 되지 상대국가 뭐 옛날에 60, 70년대처럼 미국에서 돈 대주고 가지고 가고 뭐 이럴 나라가 사정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자존감은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아까 홍익표 의원도 전화 인터뷰할 때 이제 원래 우리 돈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중국 측에서 어레인지하고 뭐 했던 여러 가지 상황상 뭐 그냥 중국 비용을 받은 것이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 교류재단을 통해서 중국 의원들 이렇게 오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뇌물이냐? 만약에 그러니까 뇌물까지 보는 거는 과도하다. 좀 과도한 표현이겠고요. 그거 뭐 그 비판의 근거도 분명치 않고 다만 정치적 적절성이라든가 또는 나라의 품격 국회의원들이 가면은 가능하면 우리나라 재원으로 그렇죠. 가는 게 좀 당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가 됐던 게 이재명 대표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딴 건 몰라도 이게 막 라이브로 중계까지 했단 말이죠. 꼭 그랬어야 되나? 그러니까 세심하지가 못했고 예. 그리고 지금 그 중국 대사관 쪽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뭐 김기현 그 국민의힘 대표도 뭐 초대하고 그랬다지 않습니까? 무슨 그거는 진짜 좀 그걸 뭐 겉으로 드러나게 하고 하는 거는 좀 무례한 겁니다. 그 자체도. 그리고 만났어도 비공개로 만났어야죠. 막 공개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건 좀 아니 시진핑 저쪽에 주석하고 우리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면 공식적인 자리를 해야 되고 마땅히 뭐 공개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사 만나는데 대사가 뭐 큰 결정권 있는 사람도 아닌데 만나는데 그거를 그냥 단순한 정치적 친교의 차원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밖에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예. 큰 정치적 의미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사가 무슨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걸 막 공개하고 생중계하고 막 이런 거는 별로 정치적으로 세밀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아 의원님 모시고 좀 할 얘기가 많은데 벌써 보내드릴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안 보내도 됩니다. 같이 하자. 2부 진행하시죠. 자, 2주 후에 완전체로 뵙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